집을 사주던 날 나는 가장 큰 착각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말고 그냥 집 사면 안 돼? 아빠, 대출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버지 명의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집만 있으면 애 키우기도 편하고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니, 내 손주가 살 집이니, 나보다 젊은 사람이 집을 가져야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그래서 아낌없이 내 이름을 빼고 퇴직금 일부를 보태고 그렇게 한 채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 집이 내 이름에서 사라지던 날 나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해줘야지. 이게 다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날이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인사도 하던 자식, 한동안 자주 연락 오고 식사하자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이 바쁘다,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말만 늘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해했죠. 그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그래도 명절에는 오겠지. 그래도 집 한 채나 사줬는데 마음은 남아있겠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그 집에 가려 하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하면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구나.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순간 부모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은 그걸 아예 인식조차 못하거나 혹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 집은 원래 내 몫이었어. 내가 부모님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을 걸 미리 받은 것뿐이야.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랐던 걸까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가끔 찾아오는 따뜻한 연락 한 통? 아니면 여전히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 하지만 내 이름이 빠진 그 집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민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특히 은퇴 이후 자식에게 도움을 준 부모님들 중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을 사주고 명의를 넘기고 심지어는 전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거리감뿐인 현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집 사주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내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걸 먼저 생각했어야 했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집을 사준 후 오히려 상처받고 존재감마저 사라져버린 부모들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공감과 교훈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지키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집을 사주고 난 뒤 감사는 짧고 거리감은 길어졌다. 처음에 자식에게 집을 사줬을 때 눈에 보이는 반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하는 모습, 자주 오가던 연락.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그 따뜻했던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오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명절이면 오던 손주도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고마워했잖아. 내가 그 집 안 사줬으면 지금처럼 편하게 못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자식은 이미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부모는 남의 집 손님처럼 행동해야만 편안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도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 집을 사줄 때 명의는 대부분 자식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줄 건데 미리 해주는 거지. 명의야 뭐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하지만 그 서류 하나에 내 이름이 빠지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관계의 소속감까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엔 우리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젠 애들 집이라고 불러야 하죠. 예전엔 주방 문 하나 열고 들어가 커피를 타 마시던 공간이 이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가 자주 오는 걸 불편해하고 부모는 괜히 찾아가면 민폐일까봐 눈치 보는 사이가 됩니다.
이름을 넘긴 건 집이었지만 사실은 부모의 위치와 자존감, 존재 자체까지도 함께 넘긴 셈입니다. 갈등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집을 사준 이후 부모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워집니다. 방 배치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손주가 너무 게임만 하는 것 같아. 요즘 부부 사이가 좀 차가운 것 같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예전에는 조언이었지만 지금은 왜 자꾸 간섭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부모는 당황하고 상처받지만 자식은 당신은 우리 집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라는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이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존재가 부정당하고 입을 닫아야 하는 위치로 밀려나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그 상실감은 곧 외로움이 되고 후회가 되고 때로는 건강까지 해칩니다.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 기억, 관계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그 집을 줄 때 사랑을 나눠줬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 집을 재산으로 받았다고 여깁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모든 구조를 바꿉니다. 부모는 관계로 남아있고 싶은데 자식은 경제적 도움의 역할을 다한 뒤에는 부모를 뒤로 밀어둡니다. 결국 부모는 집도 자식도 관계도 잃고 이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현실만 남게 됩니다. 그 집이 있던 자리엔 이제 침묵만 남았다. 전화기 너머 자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어디까지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부모의 외로움, 쓸쓸함, 불안한 노후에 대해 자식은 이제 나도 바빠서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 집 사주지 말 걸 그랬어. 그때 그냥 내 이름으로 남겨둘 걸. 지금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결과로 맞이한 상실의 선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집을 사줬던 부모들이 겪은 이 후회, 그 이후의 선택들,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길을 결론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채의 집. 그 안에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로서의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사줄 때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 관계를 함께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너무 냉정합니다. 그 집을 받은 자식은 점점 변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전엔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던 공간이 이젠 약속을 잡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언젠가부터는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넘치는 게 좋지만 소유는 지켜야 할 게 있었구나. 그 집을 줄 때 나는 내 인생의 일부도 같이 넘겨버렸구나. 왜 우리 세대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가?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그 대가로 고립과 상처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주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여겨왔습니다. 둘째, 우리는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받은 사람은 오히려 점점 무뎌지고 주는 사람만 기대를 안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넘기고 명의를 넘기고 결정권을 넘기며 우리는 점점 조언자에서 조용한 조연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의 방식과 거리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을 사줬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사줬다고 해서 내 존재가 줄어들거나 관계의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도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기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하자.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감정적 여유를 남겨두자. 내가 없어도 되는 곳에서 억지로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자. 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일상과 관계를 설계하자.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고,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집 사주지 말았어야 했어. 이 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도 그 덕분에 내가 배웠다.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써보겠다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후란 단지 나이 든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후회는 배움이 되고 상처는 회복이 되고 남은 인생은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줄 만큼 주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